인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송도국 제도시. 그곳에 사는 약 23만 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자치의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연수구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송도의 미래 가치는 영원히 다른 구의 눈치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도구 신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당신의 부동산 가치와 지역 경제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수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조민경 의원이 강력하게 제기한 송도구 신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민경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송도분구 전담 추진단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행정적 효율성과 지역 발전의 시급성이 절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송도구가 생기면 세금만 더 내게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행정구역이 분리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가 달라집니다. 기존 연수구 전체의 세수 기반에서 송도만의 고유한 부가가치가 분리되면서 송도 지역 내 재정의 자립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인프라 투자로 직결되어 주민들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시 의회 조민경 의원은 23만 송도구 신설 더는 미룰 수 없다 며 인구 대비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23만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하나의 구로 행정할 경우 관공서 방문 대기 시간과 행정 처리 속도가 현저히 개선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충은 이해했는데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오늘 퇴근 후 국회 입법예고 포털 사이트에서 송도국 제도시 특별법 또는 인천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색해 보세요. 현재 법안 심사 단계와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정보를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며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미래자산 보호의 시작입니다. 송도구 신설이 추진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재정 자율권의 확대입니다. 기존 시, 군, 구 간의 재정 조정 과정에서 송도의 높은 세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이 강조한 23만 주민의 수거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주권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송도 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상승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흔히 행정구역 분리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만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기능이 분리되면 관련 전문 인력들의 지역 정주의식이 높아집니다. 이는 지역 내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고급 의료시설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23만 명의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보는 필연적입니다.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은 송도구 신설 시급성 강조하며 인천시에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입법 지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국회가 계류 중인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인천시는 독자적인 행정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공방은 송도 지역 경제에 단기적 불확실성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송도구 신설이 확정될 경우 기존 연수구 소속이었던 송도동 지역의 주소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변경으로 이어지며 일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지역 특정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이거나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은 지역별 공공지원 조건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조민경 의원이 언급한 23만 송도동 주민수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송도 위상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송도는 많은 외국계 기업과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지만 행정체계의 복잡함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명확한 행정 주체의 확립은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행정구역 변경이 장기적으로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 반응은 다릅니다. 행정구역 신설 논의가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송도국 제도시의 경우 공급 제한과 수요 집중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조민경 의원의 강력한 촉구 발표 이후 관련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다음 달 초 발표될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관련 공식 문건이나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특히 송도 분구 전담 추진단 구성 일정과 위원장 선임 과정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일정을 체크함으로써 입법 지연 시나리오나 가속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은 인구 23만 명, 송도구 신설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행정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현행 구체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만 인구를 하나의 구로 관리할 때 발생하는 행정 과부하는 결국 주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분리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조민경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송도구 신설이 성사될 경우 지역 경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연수구와의 행정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송도 내 기업 활동의 편의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신규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본사 기능 강화로 이어져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이 지적한 숨겨진 경제적 충격은 바로 이러한 거시적 경제 효과에서 비롯됩니다. 조민경 시의원 23만 송도시대, 송도구 신설 서둘러야 라는 발언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행동명령입니다. 23만 명의 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송도의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송구 신설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23만 주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건입니다. 조민경 의원의 적극적인 촉구와 함께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알게 된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 관리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경제 팩트 정보는 채널 구독을 통해 확인하세요.